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엑셀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어, 우리가 그 제3작업에 대해서 제3작업에 나올 수 있는 게 정렬과 부분합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피벗 테이블의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렬과 부분합에 대한 연습 문제는 우리가 126페이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습을 했는데 연습 문제 그때 그 연습 문제 1번에서 이제 정렬에 대해서 이거 내림차순인가 오름차순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아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우리 이정숙님이 또 우리 참여자분들에게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또 문자까지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무슨 얘기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제 1에서 보면은 관람 등급에 뭐 9세 이상, 14세 이상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거에서 제가 이거 오름차순인가 내림차순인가 여기서 좀 오락가락 했었죠. 사실은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중에서 한번 써봐가지고 의도한 대로 나오면 그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가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 데이터가 하나 있고 여기는 문자 데이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가 있는데 글씨를 좀 키워서 여러분이 훤하게 볼 수 있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큰 글씨로 한번 넣어. 자, 우리가 숫자 데이터라는 것은 50, 40, 20, 1, 11, 2, 22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숫자 데이터입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어저께 우리가 정렬한 것 중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뭐 4학년, 15학년, 9학년, 3학년, 12학년, 2학년, 또 1학년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숫자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숫자는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하면은 큰 숫자부터 낮은 숫자로 정렬이 되겠죠.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숫자에다가 여기 필드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 제가 데이터 가가지고 히읗 기억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50, 40, 22, 20, 11, 2, 1 자, 숫자 데이터에다 놓고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것은 기억 히읗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 히읗. 그러면 1, 2, 11, 20, 22, 40, 50 네. 숫자는 숫자의 크기대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자에서 보면은 이 문자와 숫자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 이건 문자로 인식하거든요. 문자에서는 12학년을 12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1만 인식하게 돼요. 네. 그리고 9학년에서는 앞에 있는 9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 중심으로 해서 내림차순을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숫자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 돼요. 자, 문자를 클릭하시고 히읗 기억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내림차순이거든요. 9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15가 제일 큰 거죠. 15가. 그런데 여기서는 9가 가장 큰 거예요. 9, 4, 3, 2, 1 그리고 다시 1, 5, 1, 2 자, 1 중에서 1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 15와 12를 비교하면 15가 더 크고 그 다음에 12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이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을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숫자만 딱 떼어서 이 숫자 정렬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문자에서는 숫자가 앞에 있는 이런 문자인 경우는 비교하는 것이 앞에 있는 숫자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9냐 1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3이냐 1이냐 하는 건 맨 앞자만 가지고 비교하는데 맨 앞자가 같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문자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 그러면 1이 위에 갑니다. 1이. 그래서 1, 2, 2로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이 되는데 우리가 숫자보다는 한글이 더 커요. 숫자보다는 문자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숫자의 작은 것을 먼저 기록하고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ITQ 엑셀 시험 보는데 문자 정렬의 우선순위 이런 건 우리가 컴할 2급 이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돼요. 네. 컴할 2급 이론 시험을 보신 분 여기 계시죠? 한 분. 네. 그 예를 들어서 ABC가 있고 또 여기도 숫자 좀 크게 해볼까요? 데이터를 크게 해주고 놓고 정렬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자. ITQ 엑셀 시험 보는 데는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소문자로 ABC 네. 이런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기호 M%라든가 이런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이런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 문자 한글 이런 한글 문자.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기호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문자에는 영문자와 한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정렬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가가지고 기억 키엇을 누르면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데 숫자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 중에서도 150이 더 작으니까 먼 처음에 왔고요. 그 다음에 기호가 옵니다.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문자가 오는데 문자가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그 다음에 한글이 오는 거예요. 한글도 비읍이 이응보다 작죠. 가나다 순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순서. 그래서 정렬하는 그 기준,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숫자가 먼저냐, 기호가 먼저냐, 영어가 먼저냐, 한글이 먼저냐 이런 것 등도 우리가 이론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지금 우리 어제 예제 1번 할 때 여기 문자 부분의 정렬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렬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합에서는 정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렬이 일단 잘 되어야만이 원하는 부분합이 작성이 되는 거니까요. 자, 연습이 잘 되셨고 다음은 이제 오늘은 12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엑셀의 제 개인적으로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기능 중에서 가장 막강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나중에 실무하실 때 대단한 기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짧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대량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표에 쫙쫙쫙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127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예제는
유형 06-2 문제라는 예제입니다. 그걸 한번 열어볼까요? 열기 하셔서 유형 06- 소스 및 정답의 출제 유형의 유형 06-2번 06-2의 문제 이것이요. 네,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이라는 이 자료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자, 1작업 되어 있고 2작업 되어 있고요. 3작업이 정렬과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연습할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작업의 피벗 테이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1작업 시트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 파일은 다 여셨나요? 다 준비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80점이에요. 조건 1번 입고일 및 카테고리별 상품 코드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하려면은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B2셀에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B2셀에다가 B2셀에 작업을 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3작업 시트의 그 밑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 B2부터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를 주세요. 데이터를 밑에 통계량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제외하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범위를 주신 다음에 저기에 가면 삽입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탭을 클릭해 보세요. 범위를 이 부분을 1작업 시트에서 이 부분을 범위를 준 다음에 여기 삽입이라는 메뉴 탭을 클릭하고 피벗 테이블 여기를 클릭해야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이미 이용할 데이터를 범위를 주고 왔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1작업의 B4부터 J12까지가 데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범위를 주고 왔기 때문에 분석할 데이터는 미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고요. 어디다 분석할 거냐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을 해요. 기존 워크시트에 이 3작업 시트를 클릭합니다. 3작업이라는 시트 탭을 클릭한 다음에 B2 여기 B2 있죠? 클릭하시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3작업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디자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 지금 출력 형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한 10여 개 준 거죠. 그 데이터를 여기 밑에서 여기 제3작업 표에서 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분석 작업의 조건의 1번을 보면은 입고일 및 카테고리별 상품 코드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상품 코드의 개수, 판매 금액의 평균을 입고일과 카테고리별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니까 그 출력 형태 보니까 입고일이 B열에 들어있죠. 자, 입고일 오른쪽에서 입고일의 요 항목이 보입니다. 이걸 끌어다가 일단 행에다 한번 끌고 와 보세요. 이쪽으로. 행.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네, 1, 2, 3, 4 월별로 딱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월만 남기고 일을 자 여기에 지금 1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월 앞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에 보니까 우리 그 출력 형태를 보니까 1은 없어요. 월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1이 나타나요. 1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데 출력 형태를 보면 1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고일을 있잖아요. 입고일을 바깥으로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월만 남게 되죠. 네, 요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에 보면은 여기 가로 방향에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어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라는 항목을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한번 갖다 놔보세요. 네, 열에다 갖다 놓으셨죠? 그랬더니 카테고리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이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네, 보장구, 복지용구, 환자식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걸 나중에 정렬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행과 열을 이와 같이 위에 있는 필드에서 끌어다 놨고요. 자, 조건 1번 아직 덜 했습니다. 입고일 카테고리 배치했고요. 상품 코드의 개수. 그러면 요 값에다가 상품 코드를 끌고 와 보세요. 값에다가. 상품 코드 어디 있나요? 저 위에 있나요? 네, 맨 위에 있습니다. 그걸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상품 코드 개수 여기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평균 값에다가 판매 금액도 끌어다 놓습니다. 판매 금액 여기 있죠?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근데 평균을 구해라고 그랬는데 판매 금액 앞에 합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합계를 평균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 합계를 여기 목록 단추 눌러 보실까요? 자, 목록 단추 누르면 값 필드 설정이라는 바로가기 메뉴가 맨 밑에 있죠? 클릭을 하셔서 값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를 평균으로 클릭해 주면 돼요. 평균. 네, 그리고 확인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여기가 판매 금액 앞에 평균이라는 함수를 쓰겠다. 상품 코드는 개수를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값필드 설정에서 여기에 클릭하셔서 값필드 설정에서 함수를 여기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자, 그러면 조건 1번에 있는 입고일 카테고리별 상품 코드 개수 판매 금액 평균을 배치했어요. 다음 조건의 2번을 보겠습니다. 입고일을 그룹화하고 네, 카테고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자, 입고일이 말이죠.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그룹화가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별로 그룹화를 할 때는 여기 월에다가 여기가 입고일이잖아요. 입고일 데이터 중에 무엇이든지 하나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거기에 가시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중앙에 있죠. 그룹. 여기를 1 해제하고 월만 선택하면 돼요. 1은 해제해 주는 거예요. 월만 파랗게. 월 단위로 그룹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까 여기서 입고 1을 우리가 바깥에 빼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었네. 여기서 하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가셔가지고 시작 날짜, 끝 날짜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날짜를 지가 알아서 인식한 거예요. 1월 20일부터 10월 20일. 그런데 일은 필요 없고 월 단위로 그룹화하겠다. 그래서 월만 파랗게 해놓으시고 확인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기 날짜를 끌어서 밖으로 버렸던 거는 필요 없는 동작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조건 이제 2번까지 했습니다. 조건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 셀에다가 이 표시를 하시오 이랬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라든가 가운데 맞춤 또 빈 셀에 이 표시를 넣는 작업은 지금 여기 작성된 게 피벗 테이블 표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표 안에 어디에든지 커서를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표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바로가기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셨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다 합니다. 자, 뭐를 하느냐? 지금 조건 3이에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어디 있느냐면 이거죠. 레이아웃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복지용구 이렇게 하면은 이 복지용구 환자식 보장구 이게 레이블인데 이것이 중앙으로 딱 와요. 병합이 되면서. 좀 이따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빈셀에 넣으라는 거. 여기 빈셀의 표시 여기다가 곱하기 표시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빈셀 표시 여기에다 곱하기 2개. 레이아웃에 여기 체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보장구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로, 복지용구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로, 환자식 가운데에 왔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2번에서 정렬 안 했구나. 네, 그룹화하고 정렬을 안 했네. 자, 정렬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끌어다 놓으면 정렬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 정렬을 하는 방법이 더 쉽긴 한데 지금 2번에 정렬을 빼먹었으니까 정렬이 뭐가 필요하냐면 환자식이 맨 앞으로 오고 보장구가 맨 뒤로 갔어요. 그러면 이 환자식을 있잖아요. 환자식을 마우스로 이렇게 이 테두리에다 놓으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 상황이 돼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 드래그해서요. 보장구 앞으로 갖다 놓아 보세요. 그러면 환자식이 앞으로 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복지용구도 보장구 앞으로 옮겨 볼까요? 자, 복지용구 셀을 클릭한 다음에 그 위에 이동하는 모양, 마우스 포인트가 이런 모양이 되면 드래그해서 보장구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네, 보장구. 그러면 이제 복지용구가 앞으로 왔죠?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순서 됐습니다. 정렬했어요. 이렇게 정렬해도 되고 다른 정렬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정렬은 합치기 전에 해야 돼요. 병합을 하기 전에. 자, 다음에 4번 해보겠습니다.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행의 총 합계가 보니까 여기입니다. I라든가 여기 J열 이걸 지우라는 거예요.
자, 지우기 위해서는 아까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갔던 곳에 다시 갑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에 요약 및 필터라는 그룹에 가볼까요? 요약 및 필터라는 그룹에 가면은 행의 총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해제해 주면 돼요. 그러면 행의 총합계가 지워지는 효과가 납니다. 확인. 네, I열하고 J열이 없어졌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자, 나머지 사항이 뭔가요? 자, 보니까 여기가 우선 C2 셀이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네요. 직접 타자하시면 돼. 카테고리 엔터. 그 다음에 여기가 B4 셀이 입고일로 바뀌어져 있네요. 여기다 직접 타자하면 돼요. 입고일. 이 두 개는 바로 타이핑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정렬 같은 게 좀 있어요. 상품 코드의 개수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숫자는 전부 다 쉼표 스타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 한번 주어 보실래요? 이렇게 범위 주셔가지고 이거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하고요. 맞춤해서.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여기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보세요. 가운데 정렬, 쉼표 스타일.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문자는 가운데로 오고 숫자는 쉼표 스타일이 붙어서 출력 형태와 똑같게 됩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제3자가 끝난 거예요. 저기 선생님, 네네. 평균 판매 금액 뒤에 단위 원이 붙어야 되는데. 아, 그것이 안 됐군요. 자, 여기 보니까 평균 판매 금액 뒤에 단위 원이 빠져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고쳐야 되겠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값필드 설정으로 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값필드 설정. 밑에서 세 번째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여기 평균 판매 금액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사용자 지정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고쳐줍니다. 뒤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원까지 넣을까요? 단위 콜론 원. 그리고 가로 닫고 확인해 주시면 변하게 됩니다. 값의 필드 설정. 값의 항목이라는 뜻이죠. 항목을 고쳐주는 작업입니다. 네, 또 어디 차이가 없는지 잘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 잘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80점이고요. 여러분 127페이지 하단에 시험 분석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과 어제 해봤던 작업이죠. 정렬 및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번갈아 가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렬 및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은 전혀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직접 취합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판단하기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판매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1작업에 있는 판매 자료가 지금 여기가 자료가 지금 몇 개 없죠. 8개 건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판매 자료가 800개, 8000개 또는 80만 개 이렇게 여러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말이죠. 이런 표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별로 또는 거래처별, 품목별로 금액이나 건수를 집계한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말이죠. 이렇게 간단한 표로 정리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함수로 배웠던 SUMIF, COUNTIF 또는 AVERAGEIF 이런 함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피벗 테이블 쓰는 요령만 딱 알게 되면은 SUMIF라든가 COUNTIF, AVERAGEIF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금방 월별, 거래처별, 상품별, 건수, 합계, 평균 다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이거 한번 해가지고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네 설명이 지금 따라하기 식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제 설명을 놓치셨으면은 나중에 교재 뒤편을 보시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그리고 135페이지까지 걸쳐서 연습 문제가 4문제가 있는데요. 네, 4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1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사용할 예제는 정복 06-2의 문제 01이라는 겁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복 06-2의 문제 01이라는 겁니다. 네, 12월 크리스마스 공연 예매 현황 많이 봤던 데이터죠. 자, 1작업, 2작업 완성이 되어 있고요. 3작업에 피벗 테이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작업에 피벗 테이블 문제가 출제되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봅시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80점. 자, 조건을 순서대로 그대로 수행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조건 1. 예매 수량 및 공연장별 공연명의 개수와 관람료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를 모두 범위 주셔야 되는데 데이터 범위를 줄 때는 1작업에서 피벗 테이블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만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범위 주셔가지고 이만큼만 범위를 주시면 돼요. 자, 범위를 주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미 범위를 잘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범위를 고칠 필요는 없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밑에 제3작업 시트를 클릭합니다. 자, 3작업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B2라는 셀을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들이 보이고 디자인할 수 있는 항목에다가 해당 항목을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필터라는 기능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우리 ITQ 엑셀에서는 필터에 넣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에 넣고 열에 넣고 값에 넣고 그 문제를 출제하는 걸 보니까 행 이야기를 먼저 하는 편입니다. 자, 문제 조건의 1번에 보면은 예매 수량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 표를 보세요. 밑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예매 수량이 5행, 6행, 7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매 수량을 먼저 행에다가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그룹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521매, 1598매 이렇게 나오지만 잠시 후에 그룹화를 하면은 출력 형태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에 예매 수량 및 공연장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연장을 열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공연장을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놔요. 잘못 끌어다 놨을 때는 밖으로 빼내면 됩니다. 예, 다시 끌어놓을 때는 다시 끌어다 놓으면 되고요. 자, 공연장을 끌어놨을 때 출력 형태를 보시고 세종문화회관, 킨텍스, 고향어울림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보시면 돼요. 순서는 나중에 정렬하면 됩니다. 들어갔죠? 순서까지 딱 맞았어요. 아, 순서는 좀 다릅니다. 자, 하여튼 들어갔습니다. 다음 공연명의 개수. 그러면 공연명이라는 것을 위에 필드에서 공연명 여기 두 번째 있죠? 그걸 값에다 끌어놔요. 그러면 개수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공연명의 개수와 관람료의 최대값. 그러면 관람료를 찾아보세요. 위에서 관람료 여기 중간쯤에 단위 원이라는 거 있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개수 밑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관람료의 합계,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합계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관람료의 여기 목록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값 필드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최대값 함수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는 최대값이다. 그리고 확인을 해줘요. 자, 그러면 최대값으로 관람료가 바뀐 겁니다. 이게 조건 2를 현재 완성한 상태입니다. 네, 조건 1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조건 2를 보시겠습니다. 예매 수량을 그룹화하고, 자, 예매 수량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예매 수량 여기 행에다 넣지 않습니까? 이 그룹화를 보면은 1501부터 2000, 또 2501부터 3000, 또 3501부터 4000 이런 어떤 원칙하에서 그룹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화를 하려면은 여기 레이블, 행 레이블에 있는 요 데이터, 예매 수량 데이터 어딘가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가운데 있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작은 1501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을 1501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은 거기 그룹한 걸 보면 4000에서 끝났죠. 그래서 끝은 4000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아까 처음에 하는 날짜에서는 바꿀 필요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1501이 시작 숫자이고 마지막이 4000입니다. 그래서 1501부터 4000. 그 다음에 단위를 넣어야 되는데, 자, 1501부터 2000이면 단위가 얼마인가요? 500 단위가 되죠? 2500부터 3000, 3501부터 4000. 단위가 500이라는 얘기입니다. 50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모양이 안 나오면 다시 이걸 손을 보면 됩니다. 네, 확인을 눌렀더니 1501부터 2000, 2501부터 3000, 3501부터 4000. 거기 출력 형태와 똑같아지죠. 네. 자, 조건의 2번의 앞부분을 했어요. 예매 수량을 그룹화 했습니다. 네, 잘 되었죠? 그 다음 공연장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아까 제가 이거를 놓치고 나중에 정렬을 했는데 지금 정렬하면 더 쉬워요. 자, 공연장이 고향어울림, 세종문화회관, 킨텍스인데 순서를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 맨 앞에 갔어요. 가나다 수는 아니에요. 키역이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세종문화회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세종문화회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이동에 어떤 메뉴가 있는가 보세요. 이동에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 이동이라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세종문화회관이 처음으로 갑니다. 다음 고향어울림이 맨 뒤로 가고 킨텍스가 가운데에 왔어요. 그러면 킨텍스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이동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위로 킨텍스 이동이라는 것이 있죠? 눌러보면 위로 킨텍스가 하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순서가 맞아요. 세종문화회관, 킨텍스, 고향어울림. 이렇게 정렬하시오 하면은요, 거기에 공연장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하나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있는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절한 메뉴를 선택해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것이 정렬입니다. 물론 가나다 순이나 이런 걸로 돼 있으면 여기에서 열 레이블에서 눌러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정렬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정렬하시면 되겠. 보통 3개나 4개니까 하나씩 정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조건의 2번까지 우리가 완료했습니다. 네, 조건 2번까지. 다음은 이제 조건 3번 해봅시다. 레이블이 있는 셀의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 셀에 이걸 넣어라. 이 문제 항상 나옵니다. ITQ 엑셀 시험이 쉬운 이유는요, 이런 조건의 지시 패턴이 항상 같기 때문에 반복 연습해 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피벗 테이블 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갑니다. 가셔가지고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그리고 빈 셀 표시 여기 거기에다가 곱하기 2개를 넣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다 곱하기 2개. 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셀 병합이 됐고요. 여기에 빈 셀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자, 행의 총합계 지울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갔었죠. 다음에는 아예 여기 레이아웃 여기 빈 셀 줄 때 아예 요약 및 필터에서 이것까지 하고 오는 게 더 좋겠네요. 네, 행 총합계 표시 해제. 여기 요약 및 필터 탭에 가서 이걸 해제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없어지죠? 오른쪽에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자, 보면은 숫자에 콤마 들어갔고요. 그 문자는 가운데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범위 주시고 아까 눌렀던 홈 탭에 가셔서 맞춤의 가운데 맞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는 쉼표 스타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는 문자는 가운데, 숫자에는 이 쉼표 스타일이 붙게 됩니다. 가운데 맞춤은 이거 눌러줘서요. 자, 그 다음에 꼭 이것이 안 맞네요. 개수라는 필드와 최대값이라는 필드에서 최대값 관람료 뒤에 붙어있는 단위원, 이게 왜 안 맞는가 봤더니 우리가 일작업 데이터 입력할 때 단위원을 입력할 때요, 줄을 바꿔놔서 그래요. 줄 바꿔놓은 것이 거기에 인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동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그 필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필드 설정,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해줘라 이겁니다. 자, 관람료 뒤에다가 단위 콜론 1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시고 이거 바꾸는 거 또 있죠? C2 셀에 공연장 이렇게 타자해 주시고, 그 다음에 B4 셀에 예매 수량 타자해 주시고, 이게 전부입니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네, 여러분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피벗 테이블 우리가 2번 해보셨는데, 왼쪽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그룹화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가장 아마 여러분에게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는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연습 필요하시니까 거기 134페이지 밑에 2번 그리고 135페이지에 3번 4번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그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하시면서 안 되는 것은 말씀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습하는 시간 가지세요. 네, 여러분들 연습 문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아까 질문하셨는데 미리 가운데 정렬이 돼 있네요. 구분, 객실수 이 부분이 가운데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을 나중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만 잘 챙겨서 가운데 정렬하고 그 쉼표 스타일 붙여주는 거 그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기 요금 이런 거 빠진 거 값필드 설정에서 성수기 뒤에 요금, 이게 Alt 엔터로 줄을 바꿔 놔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제3작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 출제되었을 때 하는 요령 오늘 연습했습니다.